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재산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나중에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도 궁금하긴 했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안 그러면 괜히 나중에 문제될까봐 걱정되네요. 아니, 너희들 지금 당장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잖아. 오늘은 생신날이야. 그런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잖아. 그만! 다들 그만하라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생일을 맞아야 하냐? 재산, 그깟 재산이 뭐라고 생일날 모여서 싸워야 하냐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나를 앞에 두고 내 죽음을 계산하고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따지려는 거냐? 여러분, 저는 75 김철민입니다. 오늘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서 한 평생을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을 실천하며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30억이라는 적지 않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남들처럼 제 노년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이들도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제 자식들이었어요. 아들 둘, 그리고 딸 하나. 자식 셋 모두 어릴 적엔 얼마나 예쁘고 귀엽던지요. 저와 아내는 그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걸 보며 저희는 그저 기뻤지요. 저와 아내는 서로 기대며 자식들을 키웠고 대학까지 보내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노후에는 아내와 평온한 삶을 꿈꿨지만 그 꿈은 아내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 혼자입니다. 처음엔 너무나 막막하고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자식들은 바쁘다고만 하고 저를 찾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들이 일이 많고 가정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돌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었더군요. 오히려 제가 가진 재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있었을 땐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는 느낌이었지만 아내가 떠난 후부터는 자식들이 저를 찾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큰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기에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집안은 더없이 조용했고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기쁜 마음에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꾸나. 요즘은 어떻게 지내느냐? 아들이 바쁘다 하더니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온 게 내심 기뻤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이제야 찾아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괜찮다. 다들 바쁘지 않느냐?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와줘서 그게 고맙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갑구나. 아버님, 오랜만에 뵈니 너무 죄송해요. 늘 찾아뵙고 싶었는데 아이들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고, 됐다. 바쁜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아버지, 그런데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서요. 그래, 무슨 말이냐? 말해보거라. 아버지, 요즘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남기실 재산에 대해 좀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 너희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냐? 아버님, 그저 저희는 아버님의 뜻이 궁금해서요. 또 저희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내 말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할 건지 벌써 궁금해진 것이냐? 내가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 동안은 너희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 무슨 뜻인지 안다. 하지만 이 아비가 바라는 건 그저 너희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거다. 내 재산이 너희에게 싸움거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싸울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큰아들이니 더 많이 남겨주실 거죠? 그 말이라도 해주시면 동생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나는 그런 말 듣기도 싫다. 돈 이야기 할 거면 당장 돌아가라. 돈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 하지 않았냐? 그리고 돈 얘기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렇게 큰아들 내외를 내쫓듯이 보낸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며칠 후 둘째 녀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를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저를 챙겨주는 게 흔치 않다 보니 속으로는 이 녀석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지요. 그래서 함께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아들도 곁에서 계속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내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 마음이 다인 줄 알았지요.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이 생각보다 괜찮으시네요. 조금만 더 관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라는 말에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검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로 한참이 지나 둘째가 집 밖으로 나가더니 누군가와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저는 그저 둘째가 회사 일 때문에 전화를 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문득 귀에 들어온 대화 내용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보. 방금 모시고 다녀오는 길이야. 아직 건강하시다네. 요양병원 얘기는 못 꺼낼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화를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녀석이 나를 위해 병원에 데려간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또 요양병원에까지 보내려고 했다니, 그걸 알았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나를 걱정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나를 걱정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저 헛된 믿음이었나 싶었죠. 그저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시간을 계산하는 듯한 그들의 대화는 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둘째 녀석이 돌아가고 저는 둘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아내가 떠난 뒤로 나에게 남은 건 자식들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내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것뿐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생일날 자식, 며느리, 손주까지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벌어진 일은 제게 씁쓸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큰 아들이 한장 걸치더니 또다시 재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재산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나중에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도 궁금하긴 했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안 그러면 괜히 나중에 문제될까봐 걱정되네요. 아니, 너희들 지금 당장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잖아. 오늘은 생신날이야. 그런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잖아. 그래, 나도 아버지께서 오래 사시길 바라지. 그런데 그런 말 하는 내 속셈이 뻔하지 않아? 나중에 가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는 거잖아.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저 아버지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이 문제를 지금 꺼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둘 다 그만 좀 해. 우리가 이 문제를 나중에 미루면 더 큰 싸움이 날 거야.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 그래, 미리 정리해야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는 거야. 내가 그냥 욕심 부리는 거잖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는데? 그냥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만! 다들 그만하라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생일을 맞아야 하냐? 재산, 그깟 재산이 뭐라고? 생일날 모여서 싸워야 하냐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나를 앞에 두고 내 죽음을 계산하고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따지려는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는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도 잊은 거냐?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보다 그 돈이 더 중요하냐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건 됐어. 다 나가라. 다들 나가. 나 혼자 있고 싶다.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 저는 혼자 남아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쓸쓸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재산이 아이들 사이에서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 대신 제가 평생을 함께해온 이 지역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그동안 저를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이 재산이 더 나은 쓰임새를 가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요양병원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의 욕심에서 벗어나 저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저를 모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요양병원에 가는 걸 은근히 바라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집에 있으면 돌봐야 할 의무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 의무를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제 스스로 요양병원에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사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무슨 결정이신가요, 아버지?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을 거다. 뭐라고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 모으신 재산을 대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버지, 설마 그 돈을 어디에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다 기부했다. 내가 평생 모아온 그 돈은 더 이상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 돈은 마을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쓸 거다. 아버지, 그 돈을 왜 기부하셨습니까? 그건 우리 가족을 위해 쓰셔야 하는 돈이었잖아요. 아버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버지 덕분에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신 겁니다. 아버지, 너무 하세요.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건 우리의 미래이기도 했다고요. 너희들 모두 그 돈에만 집착하는 걸 보고 나는 더 이상 이 재산을 너희들에게 남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돈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싸움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걸 알았지. 아버지, 그건 너무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신 건 부당해요. 맞아요, 아버지. 그렇게 기부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가혹하세요. 가혹하다고. 너희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 재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의심하고 화를 내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린 거다. 그리고 내일 요양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버지, 요양병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아니, 너희들 마음속에선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돌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다. 나는 그걸 다 봐왔다. 아버지, 그건 오해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다. 너희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보다도 너희들은 내가 가진 재산을 더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다. 그러니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을 존중해라. 이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나를 위해 결정한 것이니 너희들도 더 이상 재산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의 길을 찾아라.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욕심이나 다툼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남긴 재산이 그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돈으로 변질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길에 후회는 없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에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진정한 평화 속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일해 모은 그 돈이 결국 사람을 갈라놓고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모두에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